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3%또 빠집니다. 자, 일단 어저께 시간외에서 이슈가 있었죠. 그쵸? 7% 하락 마감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자, 당연히 시간외 하락이 나온 부분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지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부분을 겁내지 마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를 생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전구체는 그대로 리튬을 플러스 딱 시키면 양극재로 이 재탄생이 되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해서, 그쵸, 사업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에코프로 그룹은, 그쵸, 수직 계열화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LNF 있죠. 자, 여기가 에코프로 BM 다음으로 양극재 생산량이 더 많아요. 근데 실제 이 주가 추이를 보면, 자, 이 밑에 보면 정확하게 차이가 발생하죠. 자, 시세 구간에요. 에코프로 BM이 상승을 할 때 동일하게 상승하는 구간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승폭 자체가, 그쵸,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많이 약한 게 사실이죠. 이건 수직 계열화가 덜 되어 있는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무엇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뭐 테슬라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항상 똑같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LNF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의 움직임에 따라서 2차 전지 그리고 소재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움직임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양극재 업체를 매매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퓨처엠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내가 매매를 해야 돼요. 자, 올해 보면 에코프로가 더 강한 움직임을 보였죠. 근데 상대적으로요,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약간씩 시세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 그쵸? 가격대 자체가요, 아직까지는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단순하게 시총에 대한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제일 쌉니다. 그쵸? 시총이 지금 뭐 에코프로가 18조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지금 현재 가격 기준에서요 29조,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현재 가격 기준에서 13조 1,900억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봐서 시가총액이 낮아서가 아니라 에코프로는 결국에는요, 그쵸? 계속해서 분사를 시킬 거예요. 분사를 시키면서 상장을 시켜갈 건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에코프로에 대한 그 더블 카운팅 이슈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평가치 자체를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보라는 거고,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봤을 때 하락폭이 나와봐야, 그쵸, 이제는 10%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쵸,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거의 한 좀 과열권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까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50% 전후에서는, 그쵸, 어떤 상황이 된다? 지금은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그쵸, 거의 한 30%대 정도, 거의 한 40%가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건, 그쵸, 이 고가보다는 낮지만 약간의 조정을 거친 이후에, 그쵸, 에코프로 BM의 상승세를 보면서 매수 가격대를 잡아가야 됩니다. 그게 핵심 사항이에요. 이 내용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이 사업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보다 가격적인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업 구조는 간단해요. 에코프로, 그쵸, 원자재 확보하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원자재 가져다가 전구체 만들고요. 그리고 이 전구체를 그대로 가져다가 에코프로 BM이 뭐가 되느냐? 양극재를 만듭니다. 그쵸?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구체 플러스 리튬이에요. 그랬을 때 양극재가 나오는 건데, 이 양극재가 나오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고객한테 전달하는 과정까지 맡고 있는 게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58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게 7월이에요. 7월. 그쵸? 7월 달에 58만 원은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쵸? 지금은
단순한 거예요. 그냥 44조가 플러스 된 겁니다. 5년 동안. 그럼 연간 한 8에서 9조 정도가 나오죠. 그렇죠? 뭐 환율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고 리튬 가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변화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한 7% 정도 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증산되는 좀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보다 대략 한 4배, 많으면 한 5배 이상, 그리고 슈팅이 나오면 정말 200만 원 이상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그쵸? 거의 한 6배에서 7배 정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단지 시작 시점이 중요하다. 근데 그 구간까지 무작정 에코프로 BM만 기다릴 수 없겠죠. 그쵸? 머트리얼즈에 대한 가격을 통해서 내가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갔을 때 시장보다 더 초과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쵸? 요 내용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자, 제가 여기 그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자,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신고가 매매만 진행하는 이유는요. 주식시장에서 신고가만큼 확실한 매매 방법이 없고요. 어떤 주도주가 발생하든지 간에 신고가를 거쳐가면서 시세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고가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그쵸, 장 시작 전에 종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시노펙스, 테크윙,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이렇게 3종목이 나갔는데 상황을 한번 체크해. 자, 시노펙스. 자, 정확하게 오늘 고가 23.4, 그리고 시가 0.9%, 그쵸, 종가 14%까지 상승한 상황이 나오죠. 그쵸, 지금 현재 시가 대비해서 15%대 상승, 그리고 고가까지 보면 22에서 3% 정도, 요 정도 구간이 나온다. 근데 왜 이런 종목이 신고가에서 발생을 할까요? 자, 주식시장에서의 시세 원리는요,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실적 한번 볼까요? 그쵸, 시노펙스의 실적을 보면, 자, 요런 상황이에요. 지금 적자, 그리고 21년도에 흑자 전환했고 22년도에 129억, 그리고 올해는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시가총액 볼까요? 4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129억. 그쵸? 영업이익이 129억인데 이익률을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 한 5% 정도밖에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익률을 감안해서 시가총액을 볼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한다고 한들 내가 중요한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뭐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고 한들 시세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시세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그렇죠? 뭐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뭐 펀더멘탈, 그냥 보여지는 숫자를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가, 즉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면서, 그렇죠? 가격이 올라갔을 때 실적이 따라 올라오는데 실적이 따라 올라오지 않았을 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고가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저가를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서 이점을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8월 달부터 신고가를 만들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12월 달에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 그렇죠? 정확하게 돌파 구간을 맞춰서 공략할 수 있는 건 내가 가격 체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보세요.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거고, 뭐 테크윙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윙도 지금 보면, 그렇죠? 뭐 거의 뭐 보합권에서 등락 중에 있는데 뭐 시가 대비해서 큰 차이 없고요. 근데 신고가 종목입니다. 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미증시를 봤을 때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 강세죠. 자, 그 아래 레고캠 바이오를 봤을 때도 오늘 5%대 상승 구간에 있다. 어떤 종목이든 내가 매수했을 때 매일매일 막 10% 가고 20% 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도 어떤 종목이든 주도주가 되는 건 무조건 신고가 구간을 거쳐 가야 됩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실적이, 자, 보세요. 적자예요.
이거 보고 매수할 수 있어요? 바이오는 원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매매 안 한다고? 아니란 말이에요. 바이오들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10배씩, 15배씩 이렇게 갑니다. 적게 가는 종목들이 2배, 3배씩 이렇게 상승폭을 굉장히 키워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는 진짜 한 가지 내용만 딱 체크하면 됩니다. 무조건 신고가 이후에 매매를 한다는 것, 그리고 저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자. 그리고 고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자. 우리는 몸통만 먹고 빠진다. 그랬을 때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뭐 올려봐도 뭐 많은 매매를 하기는 했지만 어저께는 원래 제가 세 종목만 진행을 하는데 어저께는 특별히 그쵸? 너무 이 내용들이 좋은 부분들이 많아서 좀 이 그 네 종목이나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보잖아요. 그럼 뭐 LS전선, 아시아, 그쵸? 자 보세요. 오늘 빠지지만 신고가 구간에서 어저께 22% 상승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 15% 정도. 오늘 빠져서 내가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쵸? 1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종목이 매일 나오진 않지만 그쵸?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게 신고가 매매입니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요. 진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요런 그쵸? 시노펙스 같은 주도주 그리고 고가에 계속해서 물린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입장을 하세요. 제가 연말 이벤트 그쵸? 연말 이벤트로 딱 1000분까지만 입장을 받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이벤트로 제가 요 내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계속해서 신고가 종목만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검색기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신고가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잡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 그쵸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모든 분들이 연말에 딱 받아가서 공부하시고요. 정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제가 바라는 건 구독과 좋아요밖에 없고 제가 이 내용을 보내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래 수익 모델과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잖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3% 빠지고 있죠. 지금 3% 빠지고 있는데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에코프로 BM과의 시가총액 괴리율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계속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조정이 끝났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58만 원이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고가 대비해서 이미 한 60% 정도의 하락을 거치고 나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 반등하는 과정에서 정배열까지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62평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하락할수록 뭐가 됩니까? 기회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잡고 내가 보유 기간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내 수익의 폭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고 편집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까지 그렇죠? 그런 부분을 모두 다 담아놨으니까 이 내용 딱 받아가서 공부하시고 그대로 그냥 적용시키시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도 조금 늘었으면 좋겠고 좋아요 수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이 신고가 매매는 정말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어떤 신고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신고가 종목을 잡았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풀어 나가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